안녕하세요. 겨울에 전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정을 하면 상처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톱으로 여기를 쓱싹쓱싹쓱싹쓱싹 했겠죠. 혹은 가위로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데 잘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른 곳에 무엇인가를 지금 발라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톱신 페스트라고 하는데요. 톱신이라는 침투할 수 있는 살균제를 뭐 풀 쓰듯이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발라 놓은 거예요. 발라 놓은 데에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발랐을까요? 살균제니까 혹시 어떤 균이 여기에 왔을 때 이 균을 죽이라 라는 목적으로 바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무엇인가가 노랗게 발라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다 100% 농약이냐? 아니에요. 농약은 극히 일부고 농약이 아닌데 비를 튕겨내면서 견딜 수 있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즉, 병원균이 어디에선가 이렇게 오더라도 농약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고 농약이 아닌 그냥 생명이 없는 물질을 만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병원균이 침투를 해야겠다라고 느낄 만한 대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유리에 앉은 건지 혹은 플라스틱인지 이거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침투할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러면 병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발라놨던 것들이 코팅이 갈라지거나 혹은 벗겨지거나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 또다시 병의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꼼꼼히 발라야 돼요.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에다가 하다못해 페인트를 바르더라도 빈틈 없이 꼼꼼히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안 바르면 뭐 어떻게 되느냐?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무마다 또 이게 다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나무는 복숭아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에 이런 상처가 생기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요 바깥쪽으로 보면 이렇게 살이 약간 두툼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수피를 만드는 부분이 점점 채워가지고 여기를 살로 덮어야만 복숭아 나무의 속이 안 썩어요. 사과나무도 그렇고 참나무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모든 나무들이 다 공통이에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은 갈색에 물을 흘리는 거고요. 복숭아, 자두, 매실 이런 것들은 이런 주황색의 그냥 물일까요? 콧물 같은 거를 흘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나무가 그래도 건강해야 수지를 만들어내서 흘릴 수 있는 거지. 다 죽어가는 나무는 수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절단면에서는 새살이 돋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매우 필요합니다. 뭐에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사과를 딸 때 손으로 제껴서 따지 않고 가위로 자르거나 혹은 잡아 당겨가지고 꼭지를 남겨놓은 채로 사과를 잡아 당겨서 그냥 알맹이만 쏙 빼면 그 자리로부터 병이 감염이 돼요. 왜 그러느냐? 여기 한번 이 자른 면을 한번 보세요. 이 자른 면. 여기에 있는 이 세포, 여기를 우리는 이제 심부라고 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뭐 이런 데를 목질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알 것 같은 물관은 어디냐?
체관은 어디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물관? 말 그대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관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물관이에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물관이에요. 그럼 체관은 어디냐? 색깔을 바꿔서 체관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위에서 만든 설탕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새살을 만들려면 요 물관과 체관이 있는 부분에서 새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물관과 체관이 있어요? 없어요. 새살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뚝 하고 잘라버리면 병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무언가로 덮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그마한 가지를 하나 새까닥 하고 잘랐다라고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 부분이 물관이고요. 여기 부분이 체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살이 이렇게 솟아나올 수 있겠죠.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위험한 거죠. 근데 여기마다 전부 다 우리가 약을 바르지는 않아요. 왜 안 바를까요? 네, 나무가 이 정도는 뭐 병이 걸려서 가지에 조그만 거니까 뿌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 뿌리가 막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몸통에 상처가 생기면 큰일이죠. 이거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옆으로 난 가지에서 여기에서 또 옆으로 난 가지에 옆으로 난 가지에 요걸 잘랐을 때 겨우 여기에 생기는 상처는 나중에 이걸 잘라도 그냥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까지 우리가 뭔가 도포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를 제대로 젖혀서 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절단면이 잘라진 면이 이렇습니다. 왜 사과를 가위로 자르지 말라, 잘라서 수확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병원균에 감염이 되기 때문인데 화상병도 들어갈 수 있고요. 곁무늬 썩은 병, 줄기 마른 병 전부 다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손으로 적겨서 똑 하고 떨어지는 바로 이 부분들이요. 여기 부분, 여기 이 안을 보면 뭔가가 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냥 잘라낸 것과 여기와 뭔가가 다르지요?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여름에 나오는 사과부터 가을에 나오는 사과까지를 수확을 했을 때에 수확을 하고 난 요 자리, 요 부분이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에서 새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살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 이렇게 새살이 나오면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안에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위로 그냥 꼭지를 뚝 하고 자르잖아요? 그거는 이런 식이에요. 새살이 나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수형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나무를 이렇게 키워서 세장방추형 막 이런 식으로 키우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2개로 한다. 아니야. 4개로 한다. 아니야. 뭐 8개까지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키웁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무엇인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상수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도 죽고 저들도 죽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우선적으로 사과를 수확을 할 때에 제자리에서 똑 돌려서 따서 상처가
강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똑 떨어지게끔 수학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상처가 생겼어요. 아상이라고 상처를 낸 거거든요. 저 상처는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왜 상처 치료가 잘 될까요? 네. 이거를 이만큼을 몽땅 자르면 저 부분이 이렇게 돼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가운데는 치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껍데기를 살짝 자른 거죠? 껍데기는 물과 양분이 이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자요. 껍데기는 물과 양분이 이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상처가 아주 잘 치료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상을 냈다? 괜찮아요. 껍데기만 저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를 뚝 하고 잘랐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짧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잘라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